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보의 기적. 자, 무조건 걸으셔야지 됩니다. 자, 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이제 7개월 차에 접어든 개그맨 장웅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처음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저의 수치, 그리고 열심히 꾸준히 만보 이상을 걸으면서 운동하고 지금은 다 정상 수치가 된 모습을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렸죠.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는 과연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면 의사 선생님께서 뭐 어떻게 식단 조절을 뭐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좀 피하고,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만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했었고, 그거를 토대로 제가 실천에 옮기면서 지금은 정상 수치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좀 공유를 좀 해드릴까 하고, 또 하나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신체 사이즈도 다르고 뭐 식습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아니면 당뇨 전 단계, 뭐 하지만 아직도 이 운동 부족으로 관리를 잘 못해서 성인병에 뭐 노출이 돼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당뇨병 환자가 됐다라는 것은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변에 당뇨병 환자가 됐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고 물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 당뇨병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증상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후유증은 어떻게 있느냐 많이 물어보고 뭐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고 하셨을 텐데, 어, 한 20년 전, 그 이전에는 저희 선배님도 한 분 당뇨 합병증으로 결국에는 다리를 절단하시고, 그 후에 합병증으로 결국엔 돌아가신 우리 선배님도 계십니다만은, 그때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일단 내가 당뇨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포기를 한다던가, 약이 워낙 좋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집안은 당뇨병 환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당뇨 진단을 받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정말 내가 너무나도 무지하게 내 스스로 내 몸 관리를 너무나도 안 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50년 넘게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관리를 잘해서 3년 안에 무조건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당뇨약을 한번 끊어보자,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무조건 실천하기로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좋은 결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막상 당뇨 진단을 받고 이렇게 생활 패턴, 식습관 뭐 여러 가지를 바꾸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7개월 동안 생활을 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당뇨는 한번 걸리고 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로 뭐 회식 자리라든가 술 먹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음식도 일단 같이 식당에 가더라도 양을 줄여야 되고 일단 피해야 될 음식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내가 당뇨 환자라는 것을 먼저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게 당뇨라는 질병을 먼저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또 상당한 좀 좌절감과 함께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의 그런 증상이 조금 초반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생각 자체를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나는 무조건 3년 안에 독하게 생활을 해서 어떻게든 이 질병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약을 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그 생활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까지 마음을 다 잘 다잡았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그 자기만의 계획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음식의 양도 어떤 정도로 먹고 그다음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이런 걸 다 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에 대한 스케줄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꾸준히 운동하세요. 아니면 식후 30분 이내 운동하시는 것을 뭐 추천합니다. 주 5일, 일주일 중에 5일 이상은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대부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식후 30분 이내 운동을 시작한다가 아니라 숟가락을 놓자마자 무조건 밖으로 나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니 숟가락 놓고 30분 이내에 운동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식사를 마치셨는데 그러면 뭐 하십니까? 밖으로 바로 나가지 않으면 또 소파에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 일단 식사를 하면서부터 혈당 수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을 놓고 30분 이내에 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는 그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숟가락을 놓자마자 운동화 갈아 신고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서 아니면 뭐 사무실을 나가서 그때부터 무조건 걷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걷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식후 밥을 먹자마자 나가서 30분 이상을 걷게 되면 거의 3,000보에서 한 4,000보, 5,000보가 조금 안 되게 30분을 걸으면 그 정도 걸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00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고 그 다음에 세 번 이상을 30분 이상을 걷게 되면 거의 한 9,000보에서 10,000보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막상 당뇨 진단 받고 나서 이렇게 제가 아침, 점심, 저녁에 무조건 식후 30분 이상씩을 걷고 그리고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30분을 걷는 게 아니라 초창기 때는 거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씩을 걷기 때문에 초창기 작년 6월 달부터 진단을 받고 나서 걸음수를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봤더니 거의 하루에 한 적게는 2만 보에서부터 많게는 한 4만 보까지 걸었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도저히 아침 식사도 잘 안 먹고 점심 저녁을 뭐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그리고 시간상 점심 시간에도 뭐 걷는 시간이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단 10분이라도 단 15분이라도 무조건 나가서 빠른 걸음으로라도 걸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저녁 식사 후 운동, 저녁 식사 후 걷는 건데 만약에 아침과 점심에 도저히 운동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이 아니라 아침 점심 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무조건 10,000보 이상을 걸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사분들이나 뭐 여러 그 매체에서 일주일에 5일 이상을 걸어라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일주일에 5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 이 패턴으로 똑같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은 정말 나약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가 초반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일을 열심히 잘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4일째 몸도 피곤하고 오늘 하루 쉬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쁜 습관을 들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도 비추어 봐도 하루를 쉬게 되면 또 머지않아서 어떤 뭐 몸이 피곤하다던가 할 경우 아 그때도 하루 쉬고 다음날 했는데 이번에도 하루 쉬고 하면 되지. 이렇게 또 하루를 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일주일 내내 똑같은 패턴으로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면은 하루도 거르지 말고 무조건 운동하십시오. 무조건 걸으세요.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여러분들도 저처럼 6개월 이내에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3년 이내에 당뇨약을 끊고 그리고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첫 번째 마음가짐,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삼시세끼를 드신 후에 30분 이내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숟가락을 놓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10분이건 그리고 웬만하면 30분 이상 걷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는 습관, 그리고 일주일 내내 꼭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행동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게 3개월, 6개월이 계속 유지가 잘 된다라고 하시면 벌써 여러분들은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또 이제 식단이라든가 뭐 음식 조절,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보를 드리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처럼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상당히 내가 게으른 삶을 살았구나라고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는 남은 인생은 열심히 운동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시죠. 자, 제가 할 수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약물고 지금 당장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가서 걸으십시오.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면 여러분들의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무조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난 후에 나중에는 제가 10,000보의 기적 이 걷기 대회도 한번 열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니, 뭐 하고 계세요? 빨리 나가서 운동하면서 들으시라니까요.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